안녕하세요. 오늘 밤 또 달걀 값은 얼마일까 아이들이 선택한 책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는 항구가 발달해서 옛날부터 배가 아주 많았어. 그런데 어느 장사꾼이 배를 타고 떠나기 전에 달걀을 사면서 값을 나중에 주기로 했대.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를 읽어볼까? 옛날 그리스의 한 왕비가 아이를 가졌는데 어느 날 왕이 왕비를 남겨두고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 왕은 길을 떠나기 전에 왕비에게 말했지. 나 없는 동안 아기를 낳거든 꼭 내 왕위를 이을 늠름한 아들을 낳아주시오. 만약 딸을 낳는다면 그 애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오. 왕은 이렇게 단단히 이르고는 궁궐을 나섰어. 왕이 떠난 후 얼마 뒤 왕비는 아기를 낳았어.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지. 왕비는 눈앞이 캄캄했어.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왕께서 돌아오시면 당장. 왕비는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해서 몸을 부르르 떨었어. 이렇게 예쁜 딸을 절대로 죽게 할 수는 없어. 어떻게든 살려야 해. 왕비는 몇 날 며칠을 궁리해 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 진짜 죄송합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성 밖 작은 마을에 사는 한 가난한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지. 왕비는 아무도 몰래 그 여인을 불러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했어. 그러고는 아들과 딸을 서로 바꾸자고 부탁했지. 자네가 내 부탁을 들어준다면 자네에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주겠네. 물론 자네 아들은 왕의 뒤를 이을 것이니 걱정 말고. 그저 내가 딸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딸을 종종 궁궐로 보내주게. 내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네. 여인은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기꺼이 그러겠다고 했어. 워낙 가난한 살림이라 먹고 살기도 어려웠는데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돈이 생기는 데다가 장차 자기 아들이 왕까지 된다니 정말 잘된 일이었지. 이렇게 해서 가난한 집의 아들은 왕자가 되고 왕비가 낳은 공주는 가난한 집의 딸이 되었단다. 나중에 여행에서 돌아온 왕은 새로 태어난 왕자를 보고 무척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지. 한편 그 무렵 마을에 사는 한 장사꾼이 배를 타고 멀리 여행을 가게 되었어. 장사꾼은 긴 여행을 떠나기 위해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식량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삶은 달걀을 사려고 가게에 갔지. 할머니, 내일 아침에 달걀 40개만 삶아서 부둣가에 있는 제 배로 갖다 주세요. 돈은 내일 드릴게요. 돈은 내일 준다고? 알았어.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약속대로 삶은 달걀 40개를 가지고 장사꾼을 찾아갔어. 그런데 배가 막 떠나려던 참에 할머니가 도착한 거야. 장사꾼은 얼른 삶은 달걀을 받아들며 말했어. 에구, 이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 달걀값은 제가 돌아오는 대로 드릴게요. 하지만 장사꾼은 5년이 지난 뒤에야 돌아왔어. 할머니는 그동안 달걀값을 기억해 두었다가 장사꾼이 돌아오자마자 그를 찾아갔지. 여보게, 5년 전에 사간 달걀 기억하지? 얼른 그 값을 내놓게. 할머니가 말하자 장사꾼은 그제야 생각이 났어. 아, 제가 그때 달걀값을 안 드렸죠? 지금 드릴게요. 얼마죠? 글쎄, 5년이 지났으니 얼마를 받아야 하나? 그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와 암탉이 되고 그 암탉이 알을 낳고 또 그 알에서 나온 병아리가 암탉이 되어 다시 그 알을 낳고 그러면 그동안에 달걀이 몇 개나 나왔으려나? 하하, 할머니, 농담도 참 잘하시네요. 그렇게 따지면 달걀값이 엄청나겠는데요? 하하. 장사꾼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지. 그런데 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꾸하는 거야. 내가 지금 농담하는 것처럼 보이나? 시간 끌지 말고 얼른 그 달걀값을 모두 내놓게. 네? 뭐라고요? 그제야 할머니의 말이 진심인 줄 알게 된 장사꾼은 깜짝 놀랐지. 암탉 한 마리가 1년에도 알을 수백 개씩 낳는다는 건 잘 알고 있겠지. 할머니가 한사코 억지를 부리자 장사꾼도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전 달걀 40개 값밖에는 못 드리겠으니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 이 사람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였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지. 그러면 왕께 찾아가서 누가 옳은지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세.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왕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로 했어. 왕이시여, 달걀 40개가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면 몇 개가 될지 잘 헤아려 판단해 주십시오. 할머니가 억울하다는 듯 말하자 왕도 참 기가 막혔어. 정말 할머니가 계산한 대로 값을 치르는 게 옳은 걸까? 또 그렇게 값을 치른다면 도대체 얼마를 내야 할까? 왕은 머리를 싸매고 한참을 고민했지만 명쾌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 아무래도 쉽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구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싸우지 말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내가 부르거든 다시 오너라. 왕은 이렇게 말하고는 일단 두 사람을 돌려보냈지. 그 후로 왕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지.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 어느새 4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단다. 그 사이 달걀 재판에 대한 소문은 나라 전체에 널리 퍼졌지. 한편 그동안에도 서로 뒤바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고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었어. 여자아이는 왕비의 바람대로 종종 궁궐 앞마당에 와서 왕자인 남자아이와 함께 즐겁게 뛰어놀았지. 어느 날 두 아이는 달걀 재판을 가지고 연극놀이를 하기로 했어. 왕이 이 문제로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었거든. 자, 내가 왕을 할 테니까 네가 할머니를 해. 왕자가 말하자 여자아이는 고개를 저었어. 싫어. 내가 왕이 될 테니까 네가 할머니를 해. 여자가 무슨 왕을 한다는 거야? 흥, 여자든 남자든 무슨 상관이야? 나란 일을 잘하고 백성들을 편하게 다스리면 그만이지. 그러다가 결국은 여자아이가 왕을 맡기로 했어. 저만치에서 둘이 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던 왕은 속으로 생각했지. 보기보다 꽤 당돌한 여자아이로군. 먼저 여자아이가 근엄한 목소리를 흉내내며 왕자에게 물었어. 그대는 장사꾼에게 달걀 몇 개를 팔았지? 할머니를 맡은 왕자가 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 40개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록 그 값을 받지 못했지요. 그래, 그럼 달걀 값으로 얼마를 받아야 하나? 달걀은 40개지만 그 안에서 병아리가 나와 암탉이 돼서 알을 낳고 또 그 알에서 나온 병아리가 암탉이 되어 다시 알을 낳고 이렇게 5년이 지나면 얼마나 많은 달걀이 되겠습니까? 글쎄, 그렇게 따진다면 달걀이 수천 개, 아니 수만 개는 될 터인데. 네, 저는 그 값을 다 받아야겠습니다. 잘 헤아려 판단해 주십시오. 여자아이는 곰곰 생각하더니 금세 밝은 얼굴로 왕자에게 물었어. 그렇다면 그대는 장사꾼에게 달걀을 어떻게 해서 주었지? 그야 물론 삶아서 주었지요. 그래, 그럼 그대는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네? 그건 할머니를 맡은 왕자는 말문이 막혀서 쩔쩔맸어.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왕이 무릎을 딱 쳤어. 옳지, 바로 저거야. 내가 왜 여태 저 생각을 못했을까? 왕은 곧바로 그 할머니와 장사꾼을 궁궐로 불러들였어. 그러고는 할머니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 그대는 장사꾼에게 어떤 달걀을 주었지? 당연히 삶은 달걀을 주었지요. 그래, 그렇다면 삶은 달걀이 5년이 지나면 몇 개가 되겠나? 그야 삶은 달걀에서는 병아리가 나올 수가 할머니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했지. 결국 할머니는 장사꾼에게 달걀 40개 값만 받고 물러나야 했단다. 재판이 끝난 뒤에 백성들은 더욱더 왕을 우러러보게 되었어. 우리 왕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어쩜 저렇게 지혜로우실까? 왕은 4년 동안이나 골치를 썩이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준 여자아이가 너무나 기특했단다. 왕은 그 여자아이에게 상을 내리려고 왕비에게 물었어. 혹시 저 여자아이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어? 그러자 왕비는 가슴이 뜨끔했어. 아니, 그건 왜 물으시죠? 왕비는 여자아이가 사실은 자기가 낳은 딸이고 그 아이를 가난한 집 남자아이와 서로 바꿨다는 것을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지. 왕은 왕비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 왜 그렇게 당황하시오? 혹시 내게 뭔가 숨기는 게 있어? 그게 글쎄 그게 뭐냐니까 어서 말해보시오. 왕이 자꾸만 다그치자 왕비는 지레 겁을 먹었어. 지금 솔직히 말하면 어떤 일이든 용서해 줄 테니 안심하고 말해보시오. 그제야 왕비는 천천히 입을 열었지. 제가 임신 중이었을 때 왕께서 여행을 떠나시면서
만약 제가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하셨죠? 그렇소. 그때 사실 저는 여자아이를 낳았어요. 하지만 도저히 그 아이를 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가까운 마을에서 한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기에 그 아이와 제가 낳은 딸을 서로 바꾸었답니다. 뭐요? 그럼 우리 왕자가 내 아들이 아니란 말이오? 왕은 소스라칠 듯이 놀랐어. 그렇습니다. 왕께서 방금 물어보신 여자아이가 바로 우리 딸이랍니다. 왕비는 포기하는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였어. 언제 날벼락이 떨어질지 몰라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지? 왕은 한동안 깊은 생각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어. 하지만 곧 왕비의 손을 꼭 잡고 말했지. 하마터면 내가 그토록 귀엽고 지혜로운 딸을 잃을 뻔했구려. 고맙소 왕비. 덕분에 내가 큰 죄를 짓지 않게 되었소. 왕은 곧바로 자기 딸을 궁궐로 데려오게 했어. 딸을 되찾은 왕비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두 손 모아 기도를 올렸지.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왕은 다시 찾은 딸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어. 물론 그동안 왕자로 지냈던 남자아이와 그 아이의 진짜 엄마도 초대받았지. 왕이 남자아이에게 말했어. 네, 너에게 많은 재물을 줄 것이다. 이제부터는 진짜 어머니와 함께 살도록 해라. 그 후로 남자아이는 훌륭한 장사꾼이 되어 어머니를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대. 그리고 여자아이는 지혜로운 공주로 슬기롭게 잘 자랐단다. 끝. 왕이 안 된 거예요? 음. 누가 왕이지? 뭐지? 왕이 그 옛날에 한번